말씀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제가 인싸입니다. 아, 중동 특사 맡아달라 그러고 그렇죠. 당대표 나가겠다고 막 인사들을 막 와요. 그래서 보셨죠 다들? 꿀 네. 가져왔잖아요, 안철수. 맞습니다. 제가 MB님께 꿀을 가져갔습니다. 예. 잘 드셨나요? 잘 먹었어. 달달하 이거 빵 찍어 먹으면 맛있겠어요. 아, 꿀을 빵에 찍어 먹어요. 빵 찍어 먹어야지. 아, 근데 지지 후보를 아주 바꿔볼라 해요. 그죠? 아 그런가요? 이야, MB님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빵에 찍어 드시려고 합니까? 꿀에는 역시 치 아바타. 뭐라고요? 치 아바타. 아이 또 아바타입니까? 이번 주도 실망입니다. 아니 울면서 가버렸네 또. 여러 분석과 성대모사의 황금 비율로 시사의 이슈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배추 한판. 자 오늘도 함께 하셨어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 배추지만 예. 수박 배추 배종찬입니다. 네. 수박 배추. 진짜 뜨거웠다. 수박 주스 좋아하는 우리 진중근 교수님. 수박. 그럼요. 이 단어 민감한데요. 수꺽마. 예, 쑥꺽마. 수박을 먹는 마음 꺾지 않는 마음. 아, 수꺽마. 네. 진 작가님 이제 뭔 소리야? 이러면서 보고 계세요. 구속시켜야 된다. 아니 근데 이거 민주당 절차는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우선 압수수색 다음에 예, 체포 동의한 다음에 구속을 좀 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해에는 더 올라가실 것 같아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두 분 다 명절 잘 보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보내기 잘 보냈는데 굉장히 답답했죠. 왜? 왜 빨리 이 설날 연휴가 지나가야 우리 또 배추 한판 승부에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손꼽아 매초 단위로 예. 우리 방송만 기다렸죠. CBS. 밖에 제작진들 굉장히 공감의 웃음을. 예. 제작진 투표에서 제가 1위 차지한 거 아십니까? 아 그렇군요. 딴 예. 데서도 이런 멘트 해요. 알겠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이상민 씨는 그 추석 때 설 그 친척들 앞에서 성대모사 막 해보라는 그런 요청 없었어요? 저는 CBS의 어떤 한 주축으로서 예, CBS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하느라 제가 알겠습니다. 어디 가지 네.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대통령님은 그 순방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대통령님? 아니 여기 계신 분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식사들은 하셨어요? 좀 사주세요. 아니 그 저는 일정이 바빠가지고 아무튼 그 떡국도 제가 관저에 오시면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때요? 언제요? 야, 제 차례입니다. 겨들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저도 떡국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떡국 좀 간 좀 보셔야겠는데. 간이라뇨. 그만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저 관저 초대해 주신다 해놓고 언제 하실 겁니까? 저 좀 초대해 주십시오. 잠깐만. 김 실장. 나 의원이 출마 안 한다고? 잠깐 가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실망입니다. 나 진짜 윤심 맞는데. 예, 준비 많이 하셨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님도 이제 인식을 하셨습니다만 그 나경원 전 의원이 끝내니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방송에서 제가 불출마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나요? 그렇습니다요. 신박했죠. 아하.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도 기억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기억 조작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좀 주목을 해주세요. 이게 우리 주목하게 방송이 이렇게 이렇게 예측하셨죠? 영향력이 큰 방송인데 예, 알겠습니다. 대본 보고 싶네. 바깥에서는 난리예요. 장안의 아재인데 밖에서 날리고 녹취록을 좀 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나경원에. 이게 가장 큰 부담이 됐겠죠. 그러니까 아하. 표면적으로야 이제 당의 예. 화합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이 이른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담을 주는 이란나 현상. 이란나 현상. 그 뭐예요? 이란 플러스 나. 아,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란나. 그렇죠. 이 좀 질퍽대는 현상. 아하. 지지율이 뭐 올라가지 않았죠. 그거에 대한 부담, 이른바 윤심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지율이 물들어왔던 것이 이제 4.5주 전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국힘 지지층에서도 뭐 3위가 되는 그런 결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하. 그냥 접는 게 낫겠다. 부담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러면서 이제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거 짚어주시면. 그렇습니다. 이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네. 가장 최근 조사인데 엠브레인 퍼블릭이 YTN의 의뢰를 받아서 22일, 2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 실시를 했던 예. 조사 결과죠. 아하. 국민의힘 지지층 784명인데
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49.8%, 예. 거의 절반입니다. 김기현 39.4%로 약 10%포인트 안철수 의원이 앞서고 있는 결과거든요. 예. 아, 정말 이때 안철수 의원의 이 기쁨은 어떻게 표출될지가 안 의원님. 예. 말씀하시죠. 아니 10%포인트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앞서시는데요. 그 파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파가 뭔지 아십니까? 아유, 냄새 납니다. 이빨 좀 닦고 다니십시오. 예. 바로 파스타입니다. 파스타. 아. 제가 바로 1등 아닙니까? 아. 재미없나요? 파스타 아직 이해 못했어요. 파스타. 쉽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분당에서도 먹히는데 여기 서울 권역이라. 예. 자, 그래서 뭐냐면 네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반응처럼 예. 이 결과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짚어주세요. 약간 10%포인트 앞서는 게 이른바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나타났어요. 의원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결과 현상이 중도. 중도.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한 층도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을 좀 느슨하게 지지하는 이른바 중도 성격이 중도 있는 보수. 이 응답자들까지 아하. 포함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쪽으로 더 갔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른바 지지율을 긁어모은 이른바 긁어모은 파스타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그러니까 양자 대결 됐을 때 예.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까지도 가져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좀 느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원들이 실제 당원들은 할 것이냐. 강한 지지층인데 이들이 얼마나 똘똘 안철수 뭉쳐서 의원을. 투표까지 해내느냐 아하. 해주느냐가 관건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기를 자기도 옛날에 뭐 그 지지층 조사하면은 뭐 53% 받았는데 실제 까보니까 37%밖에 안 나왔더라. 갭이 만큼 크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상당히 갭이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당심은 깜짝 놀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어느 쪽으로 놀랄지 몰라도 예. 일단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면은 예. 당원들은 강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강한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좀 뭉치고 있는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그 정서가 강한 그런 또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저 안철수 의원님이 이제 유력한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안 의원님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예, 그 김의원께서 연포탕 외치시다가 그 낙지가 다시 진흙 속으로 들어갔나 봅니다. 진흙탕이 됐는데요.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을 놓고 할 대첩입니다. 해군 장교 출신인 저는 한산대첩 이순신 장군의 후배입니다. 안철수 돌풍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 을지부덕 장군 후예다 그럼 육군이니까. 가자 외쳐봄. 잠깐만 누가 댓글에 간순신이래. 실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자, 제가 예. 한마디 조언 드린다면 예, 배 소장님. 안철수 의원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지나친 비유는 좀 거부감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자연스럽게 아까 파스타 또 한산대첩 이런 거 말고 음. 정말 손에 잡히게 당원들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1년 2년 전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도 여론조사는 안철수 당시의 대표가 앞서는 결과도 있었거든요. 예. 오세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보다도.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여론과 실제 당원들이 투표하러 가는 데에 조직력 동원은 다를 수 있다. 예. 그래서 좀 더 좀 손에 잡히게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은데 안철수 의원님 전 대표님 안 변하네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이제 언론의 주목을 아직 이제 여전히 이제 어느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기세가 지금 많이 꺾인 것 같은 꺾였습니다. 느낌도 그래서 있고. 이제 이른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좀 출마 선언을 할 타이밍을 못 잡은 거 아닌가. 놓쳤죠. 계속해서 좀 이 지지층들의 결집이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떨어지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엠브레인 퍼블릭과 YTN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네 번째인데 예. 한 자릿수입니다. 8.6%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사실 이 정도면은 결선 투표에 올라가기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출마 선언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왜냐하면 나경원 음.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오히려 예선에서 양강구도거든요. 지금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그러면 결선 투표 가기 전에 가반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선 투표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두 분만 그렇죠. 나오면은 그냥 그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나가더라도 뭔가 자기 지지층이라도 건져서 명분을 가지고 총선이나 그 이후에 2026년 지방선거나 대선에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동료에서 들어온 신규 당원들 이른바 오늘 수도권-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화요일이 SNS에 수요일이군요. 예. 수요일입니다. 예. 네. 당원 그런데 가입이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그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동료로 들어온 그 젊은 MZ 세대가 과연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할지 여부가 또 이것도 난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불출마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저는 이미 실기했다고 보고요. 특히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경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할 텐데 다른 당대표 후보들이 저는 이 대통령과 이만큼 가깝습니다. 지금 김기현 의원 그 얘기만 하고 있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도 연대보증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당의 정책과 비전을 놓고 싸우려고 하지만 아무도 싸움을 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저런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하면서 대립각에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당의 노선을 갖고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싸우면 둘이 반대쪽에서 막 손바닥을 마주쳐 줘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유승민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네요. 신 작가님은 유승민 전 의원의 상황. 그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쟀던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을 못 갖던 것 같고. 실기를 했다. 네. 예. 근데 마지막 남았잖아요. 사실 잃을 게 없는데 한번 과감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 예. 그 자리를 갖다가 나경원 의원한테 뺏겨버렸고 나경원 의원도 그 자리를 날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자리가 좀 사라져버린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 덕을 안철수 의원이 이제 보게 됐는데 예. 이분도 이제 좀 있으면은 뭐 당심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분리하면 바로 또 반윤 딱지 붙여버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선거의 형식을 갖춘 거지 사실상 임명이란 말이에요. 임명이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임명인데 사실상 이걸 선거의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거저거 막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급하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나경원도 원래 친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반윤으로 만들어 버렸듯이 그걸 갖다 바로 또 안철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반윤 만들어서 공격. 그럴 가능성도 있다. 주저앉혀 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이제 지난 2주간의 이 데이터 변화를 보면은 예. 이 다분히 3.8 전당대회가 윤심쟁탈전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도 강한 지지층이 있거든요.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지층 응답자층 내에서는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아하. 다른 응답자층보다도. 아하. 또 하나는 나경원 전 의원이 놓친 것은 시간도 있지만 예. 여성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아. 여성 응답자에서 유일한 지금 당권 도전 여성 후보잖아요. 중진 그렇죠.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성들이 나경원 전 의원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여성에서 오히려 남성보다도 표가 지지율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하. 그것도 나경원 전 의원은 상당한 타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 상황 계속 중앙정치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자 김기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이 두 구도가 될 것 같아요. 벌써 입모양이 홍준표 시장님이 입모양이 이제 대구에서 홍준표 대구에서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홍 의원님, 홍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내가 DJ 저격수로 정치권에 들어온 이래 DK 지역은 언제나 희생양이 되시오. 예. 눈치만 보고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이번에 보니까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소양보들 같다. 수양버들. 방자하지 않고 제재하지 않고 자파같지 않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홍 시장이 김기현 의원 지지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한 적은 없죠. 자매자가 어떻게 편향적으로 사실 확인을 좀 하려고 정확히 이제 청취자들이 헷갈리실 것 시장님 같았어요. 유승민 전 의원도 대구 출신인데 그런 연탄가스 같은 질문은 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대구에 아까 뭐 홍석준 의원이 왔다가 예, 초선 의원. 내가 요즘 초선 겁이 없다. 네, 그런 생각했어요. 겁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초선이?
어떻게 사회자가 맨날 이딱하게 째째하게 말이에요. 아니 같은 좌파 출신입니까? 아니 극좌파 민감해. 극좌파입니까? 아니 그 학렬상 손잡벌 되시는 분이 할아버지한테 좀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참 말씀을 또 왜 그래 해요? 아까 홍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십니까? 학렬상으로 본인이 할아버지 뻘이라고. 홍 시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따라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빗나가시요. 알겠습니다. 세고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등판설이 계속 나와요. 자원외교 시절에 UAE랑 관계를 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이란과의 문제에서 등판할 필요가 있다 하기도 했고, 또 당대표 후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인사로 또 꽤 많이 가서 안철수 의원 다녀오게 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제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누구 얘기인지 몰랐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씀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제가 인싸입니다. 아, 중동 특사 맡아달라 그러고 그렇죠. 당 대표 나가겠다고 막 인사들을 막 와요. 그죠? 보셨죠 다들? 꿀 그, 가져왔잖아요, 안철수 맞습니다. 의원이. 제가 MB님께 꿀을 가져갔습니다. 예. 잘 드셨나요? 한이. 잘 먹었어. 달달아 이거 빵 찍어 먹으면 맛있겠어요. 꿀을 빵에 찍어 먹어요? 빵 찍어 먹어야지. 근데 아, 지지 후보를 아주 바꿔볼라 해요 이제. 그런가요? 야, 예. MB님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빵에 찍어 드시려고 합니까? 꿀에는 역시 치아바타. 뭐라고요? 치아바타. 아이 또 아바타입니까? 이번 주도 실망입니다. 아니 울면서 가버렸네 또. 아니 MB 전 대통령님 그래요. 원전은 누구 겁니까? 원전? 네, 원전은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자꾸 외쳐. 요즘에 그 겸손은 뭐 힘들다니 뭐 그거 보는 거 아니지? 덜만 기르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치아바타 빵은 치아바타. 치아바타. 맛있어요. 기발하네요. 네, 물의 길인가요? 야. 사줘요 좀. 네네. 맨날 그러지 말고. 아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당뇨 때문에 결국 이제 사면까지 받고 나왔는데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꿀을 들고 가는 건 좀 나는 좀 아니라고 봤어요. 네. 치명적인 매력입니다. 그만큼 맛있다 이거죠. 그래요. 이게 역시 네. 그 당권 전당대회 관련해서 예. MB 전 대통령이 이제 주목받는 것이 그것도 있을 겁니다. 현 정부의 인사들이 상당 부분 MB 출신이다. 그렇죠. MB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현 의원 주호영 그렇죠. 지금 현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또 친 이명박 전 이계. 대통령 교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영향력까지도 좀 달달 긁어모으겠다. 아하. 그런 의도가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본인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명박 대통령 본인은 당원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당원들에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교통 정리를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방금 전에 치아바타, 예. 네, 빵도 그러니까 드시고. 안철수 의원도 포함이 되고 등등등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근데 원전은 누구 겁니까? 그만해 뭐 김어준이야 뭐야. 그만해야지 이제. 알겠습니다. 노년덕에 한번 놀러와야 알려줄게. 네, 알겠습니다. 네. 진득하게 알려주겠습니다. 노년역 주변 좋아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좀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해외 순방 이후에 네.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대체적인 관례인데 그러니까요. 효과를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럼 미국 대통령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예. 비행기에서 내리기 싫다 그래요. 왜냐하면 해외 순방 나가면 지지율도 올라가고 주목을 받는데 아하.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그런데 그렇죠.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는 순간 막 골치 덩어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음흠. 굉장히 많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슈들이 물론 대통령 자신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을 테고요. 예.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는데 순방 기간이 오롯이 이제 포함된 조사 기간인데 예.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긍정 평가가 38.7%로 직전 조사보다는 0.6% 포인트 내려왔고요. 내려왔어요. 부정 평가는 조금 더 올라가서 58.8%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59를 향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큰 폭의 변화는 있는 거 아닌데 적어도 순방 효과라면 한 5% 포인트 올라갔음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갤럽 조사도 17일부터 19일까지 이제 자체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는 1% 포인트 올라가긴 했지만 36%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부정 평가 이유를 보면은 대통령의 이 발언 부분이 한 10% 포인트 부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55%니까 이걸 10%를 하면은 5.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올라갔어야 될 한 5.5% 정도의 지지율을 대통령의 이란 발언이 끌어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 그 기간 동안에 순방 기간 동안에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전 의원의 대통령실과의 파장, 이른바 나대 파장. 나대파장. 그렇죠. 이란 나. 그러니까 이란과 나경원 전 의원의 파장이 양대 파장이 지지율을 한 5% 포인트 못 올라가는 요인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대통령님 이러한 지지율 분석. 나 참 이거. 아니 정말 listen I can't listen입니다. 듣자 아니 못 들어주겠습니다. 제발 영어 좀 쓰지 마세요. 아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가 가기 때문에 영어를 예.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저를 성원해주고 있고 근데 지지율 왜 안 오르는 겁니까? 비행기 한번 탑승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좀 태워주세요. 아니 기울까봐 안 돼. 아니 그건 안 되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그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고 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애자일한 정부 컨셉으로 해가지고 에자일. 애자일. 예. 아니 뭐 민병철한테 배웠나? 다들 이렇게 발음에 민감해. 에자일. 그렇습니다. 아무튼 팔고 또 팔고 우리나라 잘하는 거 수출 있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배추도 대한민국 팔까? 1호 영업사원으로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은 맞는 겁니까? 뭐라고요? 잠깐 통신이 잘 안 들리네. 김 실장 연결해.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국회에서 또 외교부 잘 풀어가시길 바라고. 저는 지금 이 국정 수행 평가에서 특히 부정 지지율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그 박근혜 정권도 이제 탄핵당하기 직전에 55%로 치솟았을 때 진짜 위험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약간 위험에 만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랄까. 사실 55%가 넘는 부정 지지율은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 때를 제외하면 이렇게까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네. 요즘 위험한 상태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 매우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한다 보다 매우 그렇죠. 못한다가 55%가 부정이라면 여기서 한 55%의 절반도 훨씬 이상 한 3분의 2 정도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아하. 그 사람도 안 돌아오잖아요. 이게 쉽게 돌아오기가 어렵겠죠. 이거 계속 제가 쭉 봤거든 한 2년간 아마 거의 뭐랄까 그 대선 기간부터 쭉 봤는데 네. 그러니까 60% 정도가 그 정서적 비토층이 돼버리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논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냥 싫다가 아예 자리 잡아버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참 깨기가 힘드네. 예, 그래요. 저기 진영간 대결 구도에다가 예. 특히 이제 부정평가가 50%, 60%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은 역시 중도층이겠죠. 중도층이 들어오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0%대 후반 한 40%대 가까운 것은 대통령의 지난 대선에서 48.56%의 이 득표율을 전체 인구로 이제 대비해 보면 한 30% 후반 40% 가까운 정도의 위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수층은 딸딸딸 긁어 모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른바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수 있는 해외 순방 효과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중도층이나 2030 MZ 세대가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요걸 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응뿐만 아니라 뭐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한마디 껴도 되나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비토층이 50%가 넘었을 텐데 그러니까 양쪽이 전부 다 자기 진영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정작 정치적으로 이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중도층에게는 어떠한 정치 세력도 눈길을 안 주고 있는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 게 참 큰 알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님 이제 28일날 검찰 조사도 앞두고 계신데 이제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좀 말씀도 주시고 현 정국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마무리 듣고 하겠습니다. 예, 민생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방비가 예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말 예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제 검찰 때문에 예. 제가 속옷, 내복 브랜드도 이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쌍방으로 네이만 알고 예의가 없어요. 그 브랜드 알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당원분들께서 저를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그 토요일에는 혼자 가시는 거죠 변호사와? 제가 언론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언론 안 보신 겁니까? 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짧게라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좀 이제 민감한 상황인데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또 어떤 이낙연 전 반응인지. 대표님 예. 나와 계시죠? 예, 이낙연입니다. 워싱턴의 낙엽 냄새를 맡으며
신복지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복지. 그렇습니다. 이거 갑자기 생각나네요. 대통령 선거 공약 신복지. 신복지죠. 그렇습니다. 예.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심에 거스르기만 하면 국민에 의해 망할 것이고 민심에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할 것이다. 저는 정치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엄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엄중하게 이전 보고 총장님 있습니다. 목소리가 원래 그러신 겁니까? 목소리를 만드신 겁니까? 원래 이렇습니다. 그 지작가님이 아니, 언제 오실 이낙연 거예요, 근데? 대표님께 질문했대요. 언제 오실 거예요? 수박이 생각나는 계절에 오겠습니다. 수박이 5월이네요. 수박이 생각나는 오월이네요. 계절에 오신다고요? 엄중히 지켜볼 뿐입니다. 5.18 기념식 참가하십니까? 참석하십니까?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프랑스로 가고 싶어요. 송은길 대표님은 우리 이재명 대표 소환되시는데 하실 말씀 없어요? 파리? 얼굴판을 준비 못했습니다. 이런 준비는 미리 예고하시길 바랍니다. 송은길 전 대표는 갑자기 비자가 안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오지 못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자가 만료됐나요? 이거 좀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제이님이 노벨 성대모사상을 제정해야 된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성대모사 처음 듣는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네. 똑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추 한 판. 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